네, 오늘은 방정식, 인수분해, 곱셈공식 단원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그 일단은 제곱근과 실수 단원을 이제 했었고요. 오늘은 곱셈공식하고 인수분해 단원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곱셈공식인데 예전에 곱셈공식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3 과정에 이제 인수분해 단원과 이제 합쳐져서 중3 때 배워요. 그래서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같이 배우고요. 곱셈공식을 하고 지난 시간에 17번 개념인가요? 17번 개념 이걸 곱셈공식 한 다음에 이제 배운다고 했죠. 곱셈공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곱셈공식 인수분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곱셈공식을 확장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요. 고등수학을 이제 7월 19일쯤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중3 과정을 종강하고 이제 고등수학을 본격적으로 7월 19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들어가고요. 하나 이제 공지 말씀드리면 고등수학은 이제 7월 19일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그 줌 접속 가능하고요. 물론 유튜브에 이제 올릴 건데 줌 접속은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이제 제가 그 받을 거고요. 반드시 그때는 이제 신청하신 닉네임으로 접속하셔야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7월 19일쯤에 고등수학 상을 시작으로 해서 수상, 수학, 수상이 좀 내용이 좀 많으니까 수화도 많고요. 그래서 수상 한 달 정도 잡고요. 그리고 수화도 한 달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수원 수투 뭐 한 달씩 이렇게 잡으면 수원 수투 한 달, 그리고 미적분, 확통, 기하 한 달 잡으면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는, 내년 되기 전까지는 고등수학을 한번 다 보려고 해요. 저의 개념노트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용한 시간이 될 거고요. 어, 개념노트로 개념을 이제 반복하니까 반드시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를 이제 많이 반복해서 훈련을 하셔야 고등수학이 이제 더 숙달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좋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3 과정도 이제 중요하죠. 중3 그 내용을 확장해서 이제 고1 수학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중3 내용도 복습을 하시고요. 이제 다 중요해. 중3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2 내용도 중요하고 뭐 안 중요한 게 있겠어요. 이게 다 중요하니까 문제집을 선택해서 반드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네, 곱셈공식 23번 개념이고요. 이제 공식인데요. 곱셈 공식이에요. 공식이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를 이제 하셔야 돼요. 곱셈 공식인데 첫 번째, 오늘 이제 그 곱셈 공식 5가지와 인수분해 5가지를 배울 건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가지. 곱셈 공식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이제 전개해서 얻은 이제 식인데, 어떤 식을 이제 전개하냐면 첫 번째 기본적인 거 보죠. 0번을 보죠. 0번의 공식을 보면 이제 팁 0번이라는 게 분배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0번 번호를 쓰지 않을게요. 이제 첫 번째, 우리 M의 A 플러스 B가 어떻게 될까요?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에서 전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곱하니까 뭐가 되죠? MA 더하기 MB가 되죠. 이게 분배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확장한 게 곱셈 공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항이 한 개고요. 항이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항이 두 개짜리를 한번 볼게요. 두 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a 플러스 b와 그다음에 c 플러스 d를 볼게요. 자, 이럴 때는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c 플러스 d 그리고 b 곱하기 c 플러스 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c 플러스 d와 더하기 b 곱하기 c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첫 번째 공식에서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니까 얘는 AC 더하기 AD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항이 몇 개죠? 항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됐어요. 자, 항이 몇 개가 됐나요? 두 개가, 네 개가 됐죠. 항이 몇 개인가요? 두 개죠. 항이 몇 개죠? 두 개죠. 그래서 2 곱하기에서 4개의 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전개는 안 할 건데 a 플러스 b c 플러스 d 플러스 e라고 했을 때 자, 이걸 계산하면 항이 몇 개 나올 거예요. 자, 이 항이 두 개와 항이 세 개죠. 그러면 분배 법칙을 이렇게 1, 2, 3 자,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럼 항이 몇 개 나올까요? 6개 이렇게 나온답니다. 2 곱하기 3에서 6개. 물론 동량이 나오면 동량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동량이 나오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인 곱셈공식의 원리는 이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이용해서 이제 주로 이제 자주 나오는 곱셈공식을 볼게요. 자,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제 어, a 플러스 b를 몇 번 곱한 거죠? 두 번 곱한 거죠. 그러면 이 원리는 자, a 곱하기 요거 a 곱하기 b b 곱하기 a b 곱하기 b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 제곱 되고요. 더하기 어, ab죠. 그리고 ba인데 ba든 ab는 같죠. 왜냐하면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니까요. ab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b 제곱이 되죠. 자, 항이 4개 나왔죠. 근데 항이 4개 나왔는데 동량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동량이 있죠. 요 AB와 AB가 동량이잖아요. 그래서 AB 몇 개 있나요? 두 개 있죠. 두 개 있으니까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죠.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이제 하면 x x 빼기 2y의 제곱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얘를 x 빼기 2y, x 빼기 2y 이렇게 전개를 직접 하지 않고 공식을 이용해서 무슨 공식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이제 할 거예요. 자, 보시면 플러스 비였죠. 플러스죠. 자, 이 네모, 그 다음에 세모라고 하면 원리는 네모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시면 앞에 거 x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는 x고 세모는 2y거든요. 2y 이렇게 돼요. 그리고 뒤에는 2y 이렇게 제곱.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자, 2 곱하기는 4xy죠. 4xy 더하기 또 2y 전체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4y 제곱. 이해하셨나요? 이게 곱셈 공식 첫 번째로 이용한 거예요. 첫 번째. 뭐 물론 공식이라 암기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x 플러스죠. 예, x 플러스 다시 수정할게요. x 플러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시간 걸리잖아요. 이제 문제 풀 때 어느 세월에 이게 일일이 이렇게 분배 법칙 이용해서 할 거예요.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바로 볼게요. a 플러스 b 제곱이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자, 아시겠죠? 첫 번째 곱셈 공식입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고요. 빼기일 때는 같아요. 같은데 이 빼기만 이쪽만 빼기 되는 거예요. 자, 뭐 얘도 마찬가지 한번 살펴보면 A 빼기 B를 몇 번 곱한 거죠? 2번 곱한 거죠. 그래서 자, 한번 곱해 볼게요. A 제곱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또 AB인데 마이너스 BA인데 마이너스 AB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마비 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AB와 마이너스 AB는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떤가요? 플러스일 때는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앞뒤는 모두 제곱꼴이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A제곱, B제곱. 그리고 빼기죠. 빼기니까 요 빼기 이렇게 된 거예요. 빼기. 됐나요? 자, 이게 두 번째 곱셈 공식이에요. A 빼기 B 제곱은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어떤 예를 들까요? 3A 빼기 2B의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곱셈 공식에서 자, 이것도 앞에 거 제곱 빼기 2 곱하기 자, 여기가 네모가 되고요. 여기가 세모가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세모 그리고 더하기 세모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면 여기가 3A가 되고요. 그리고 3A 그리고 2B 이렇게 직접 이제 넣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2B 제곱. 물론 여기가 가로가 전체 제곱입니다.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A 전체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9A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숫자 마이너스 12AB가 되죠. 더하기 2B의 전체 제곱은 4B의 제곱 이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곱셈 공식 이용해서 바로 전개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를 이제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A 플러스 B와 A 빼기 B가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두 개를 곱해 볼게요. 두 개를 곱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A는 A 제곱이죠. 그리고 A 곱하기 마비 마이너스 AB가 되죠. 그리고 B 곱하기 A는 AB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요거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떤가요? 마 AB와 AB는 없어지고요. 따라서 이 값이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죠. 어떤가요? 나왔죠. 이게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어, 중요하죠. A 플러스 B, A 빼기 B는 A 제곱 빼기 B 제곱.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얘입니다. 3A 더하기 5B와 그리고 3A 마이너스 5B로 보죠. 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앞에 거 같고요. 그리고 5B 같고요. 요 부호가 다르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요. 공식에 의해서 무슨 공식? 곱셈 공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기가 3A가 되고요. 여기가 5B가 돼요. 3A 전체 제곱은 9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B의 전체 제곱이에요. 자, 중간에 이제 실수할 수 있는데 그냥 5B 제곱이 아니에요. 5B 제곱이 아니라 전체 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25B의 제곱이 돼요. 이게 곱셈 공식 세 번째 합차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이 세 개까지 하고 잠시 17번 개념을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유리화를 했었는데요. 유리화. 자, 이 부분이죠. 곱셈 공식을 이용한 분모 유리화인데 일단 복습을 하자면 유리화가 뭐였나요? 루트 2분의 1. 자, 분모가 무리수일 때 자, 분모가 무리수일 때 분모를 유리수로 바꾼 걸 유리화라고 그래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꿀 수는 없어요. 무리수는 영원한 무리수, 유리수는 영원한 유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가 무리수이면 불편하잖아요.
지금 뭐 불편한 게 없죠. 근데 계산을 할 때 통분하거나 아니면 이제 식을 간단히 할 때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줘서 통분하잖아요. 통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리수로 바꾸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이 유리한데, 자, 뭘 곱해주나요? 우리가 루트 2와 루트 2,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해줬잖아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2분의 루트 2. 자, 어떤가요? 유리수죠, 이게. 유리수. 2는 유리수고요. 2분의 루트 2는 이 자체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근데 분모는 루트 2에서 2로 바뀌었잖아요. 유리수가 됐죠? 이 과정을 무슨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런 형태의 유리화를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 2, 루트 3, 루트 3, 루트 2 빼기를 할까요? 자, 루트 2 빼기 1분의 1. 자, 이걸 유리화해야 돼요. 지금 루트 2 빼기 1은 무리수죠, 무리수. 그래서 유리화 작업을 이용해서 유리수로 바꿀 거예요. 뭐를? 분모를. 분모를. 자, 근데 이때는 뭘 곱해줘야 되냐면 곱셈 공식의 합차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무슨 공식을? 합차 공식. a 플러스 b 곱하기 a 빼기 b는 뭐가 되죠? 방금 배웠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배웠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어 루트 자체에 제곱을 하기 위해서 루트 2분의 1은 그냥 루트 2, 루트 2 하면 되는데 루트 2 마이너스 1은 루트 2 같은 걸 곱해주면 안 돼요. 이때는 뭘 이용하냐면 요 부호 다른 거 있죠? 요 부호 다른 거를 곱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 루트 2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위아래 곱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곱셈 공식 3번을 이용한 거거든요. 보시면 앞에 거 같고 뒤에 거 같죠. 그리고 합차죠, 합차. 그러면 곱셈 공식 요거에 의해서 모두 어떻게 되나요? 제곱이 되면서 루트가 없어져요. 루트와 제곱을 해버리면 숑 사라진다고 했죠. 루트와 제곱은 숑 사라진다. 루트와 제곱은 숑 사라진다.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앞에 거 루트 2의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죠. 합차 공식에서 분모가. 그리고 분자는 루트 2 플러스 1이 되죠. 자, 따라서 루트 2 제곱은 뭐죠? 2죠. 2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요. 그리고 루트 2 플러스 1 되죠. 뭐 물론 루트 2 플러스 1이 됐고 결론은 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됐죠. 유리수로 바뀌었어요. 이걸 분모에 유리화한데 곱셈 공식을 이용한 분모에 유리합니다. 자, 아시겠죠? 이 과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루트 3 빼기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있어요. 자, 이때 뭘 곱해줘야 될까요? 이때는 또 요 부호 다른 거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위아래 곱해 주셔야 돼요. 예. 재미없죠? 위아래 자꾸 하니까. 자, 그러면 또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3, 뒤에 거 제곱 자, 빼기고요. 이렇게 돼요. 생략한 겁니다. 루트 3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 분의 분자는 그대로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뭐 분모가 1이네요. 루트 3 빼기 루트 2 분모가 1인 자, 분모를 유리수로 바꿨어요. 자, 이 과정을 유리화라 하고요. 특히 이 과정은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을 이용한 유리화예요. 지금 예제는 합차 공식을 이용한 예제가 아니지만 한번 해볼게요. 분모의 유리화. 루트 18이 있죠. 일단 이 루트 18을 약분을 할게요. 루트끼리 약분한다고 했죠. 요 놈 보세요, 요 놈. 자, 요 놈 반말이죠. 이분을 보세요. 예. 루트 18 그러면 이거 약분돼서 어떻게 되나요? 3과 18 약분해서 6이래요. 맞나요? 그럼 루트 1은 뭔가요? 1이죠. 그리고 루트 6이 되죠. 이해하셨죠? 루트끼리 약분, 루트 없는 것끼리 약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루트 6분의 2와 같은 거예요. 유리화를 해볼게요. 유리화를 하니까 루트 6을 곱해 줄게요. 루트 6을. 자, 그러면 6분의 2 루트 6이 되죠. 또 약분 가능하죠? 이렇게 약분하셔야 돼요. 루트 있는 거와 약분, 루트 없는 거와 약분. 따라서 3분의 루트 6이 돼요. 자, 유리화를 한 겁니다. 방금 유리화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때도 뭘 곱해줘야 되나요? 루트 2. 그리고 이 전체 루트 2를 곱해주셔야 돼요. 유리화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2, 루트 2, 2. 그리고 분배 법칙, 요놈. 2분, 2분. 그래서 루트 6 빼기, 자, 루트 2 얼마죠? 2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루트 2의 제곱은 2. 이게 바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는 뭘 곱해줘야 될까요? 같은 수 5루트 3을 하는 게 아니라 루트 있는 부분만 분자 분모에 곱해주시면 돼요. 루트 있는 부분만 루트 3 그리고 루트 3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루트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5루트 3 굳이 곱해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요.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루트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3 얼마인가요? 3이죠. 3, 5, 15, 15 됐죠? 유리수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니까 루트 15 더하기 3 루트 3 이렇게 됐어요. 자, 유리수가 됐죠? 유리수예요. 분모의 유리화 내용을 이제 했고요. 음, 곱셈공식 1번, 2번, 3번을 이제 했고요. 4번, 5번은 뭐 전개하면 되는데 간단히 이제 곱셈공식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이제 하면 자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곱셈공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그림으로 설명하면 a 플러스 b는 이렇게 a 제곱인 정사각형과 그리고 a 플러스 b는 이렇게 자 이제 높일게요. 높여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떻게 표시하냐면 a 플러스 b의 그러니까 a 제곱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요놈이 정사각형이죠. 이렇게 보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죠. 맞죠?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걸 이제 정리하니까 우리가 곱셈공식 첫 번째죠.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된 거죠. 그러니까 a 제곱 요놈과 자, a 제곱 보이시죠? a 제곱 요놈과 그 다음에 ab 이 넓이는 ab죠. ab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얘는 이제 BA지만 얘는 BA지만 AB가 이제 2개가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B제곱 B제곱 2개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B제곱은 뭐 이렇게 뭐 움직이지가 않네요. B제곱에서 뭐 이렇게 놔둘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인 정사각형 한 개와 그 다음에 AB란 직사각형 넓이 2개와 그게 2AB고요. 그 다음에 B 제곱인 또 정사각형 한 개. 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다시 합치해 볼게요. 합체하니까 A 플러스 자, 합체를 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정사각형 한 개와 그 다음에 AB라는 직사각형 넓이 2개와 그 다음에 B제곱인 정사각형 하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 빼기 B의 제곱이 아까 A 제곱 빼기 B의 제곱 A 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에서 A 제곱에서
A 플러스 B, A 빼기 B를 할게요. A 빼기 B 제곱은 생략하고 A 플러스 B, A 빼기 B는 합차 공식에서 아까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됐잖아요. A 제곱 빼기 B 제곱. 그럼 이 원리는 A 빼기 B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자체가 어떤 거냐면 A 한 변의 길이가 가로가 A고요. 세로는 B예요. B. 그러니까 이 세로의 길이가 B인 겁니다. B가 되면 B가 이렇게 되죠. 요 A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로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정할 수 있잖아요. 사각형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A 빼기 B의 A 플러스 B, A 플러스 B와 A 빼기 B는 A 제곱과 그리고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뺀 거죠. 그럼 보시면 이 A 플러스 B와 A 빼기 B는 이 넓이죠. 어떤 넓이가 되냐면 얘를 돌려서 가로의 길이를 A 플러스 B로 만드는 거죠. A 플러스 B. 이 가로가 A 플러스 B죠.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게 펜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로의 길은 A 플러스 B죠. 맞나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직사각형 A 플러스 B와 세로는 요걸 빼시면 돼요. 요거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B만큼 요 빼면 자 요런 가로가 A 플러스 B고 세로가 A 빼기 B인 직사각형 형태의 이 넓이인데 이 넓이는 얘를 일로 옮기고요. 얘를 일로 옮기고 자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얘를 일로 옮기면 전체 넓이에서 뭘 뺀 것 같나요? 전체 A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넓이에서 요걸 뺀 것 같죠? 이게 바로 A 제곱 빼기 B 제곱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A 플러스 B, A 빼기 B는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요게 A 플러스 B, A 플러스 B고요. 그리고 여기는 A 빼기 B가 돼요. 여기가 B가 되고요. 그러면 이 넓이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와 A 빼기 B는 전체 직사각형 넓이잖아요. 근데 넓이를 어떻게 이제 구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을 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로 갖다 붙이고요. 이 넓이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이 넓이잖아요. 이거와 그다음에 이거잖아요. 근데 이 전체는 일단 A예요. 이 전체는 A가 되고요. 요 한 변기는 B가 돼요. B. 그러면 이 전체 이 넓이에서 어떤 넓이 빼면 되나요? 바로 이 부분을 빼버리면 우리가 처음에 A 플러스 B, A 빼기 B인 넓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A 제곱에서 뭐 뺀 것 같다? B 제곱을 뺀 것 같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와 A 빼기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은 또 어떻게 되나요? A 빼기 B의 제곱은 정사각형 여기에서 한 변 길이가 A인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뺀 거예요. 요 B, 그 다음에 요 B, 요것도 B예요.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은 어떤 넓이인가요? 이 넓이죠. A 빼기 B의 제곱은 이 넓이에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이 넓이에서 요놈을 빼면 되죠. 맞나요? 자, 전체 넓이에서 아 어떻게 뺄 거냐면 전체 넓이에서 요거 빼고 그리고 요거 빼고 그러면 이 부분은 두 번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하면 되잖아요.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전체 A제곱 넓이에서 이거 빼고 또 이거
빼는데 이 부분은 중복이 됐잖아요. 2번 뺐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더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2a, 2ab 되고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곱셈공식 1, 2, 3번을 그림으로 설명했고요. 4번, 5번은 전개를 해서 쉽게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이제 a x 플러스 a,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전개를 해볼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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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4번. 그래서 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x,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ab 이렇게 되죠. 동량을 이제 정리해주면 x 제곱 더하기 요놈 2분 보세요. 2분. 그러면 a 플러스 b의 x 이렇게 되죠. 그리고 더하기 뭐가 되나요? ab 이렇게 돼요. 자, 즉 따라서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는 x 제곱 그리고 마지막 AB 생겼고 그 다음에 AX, BX가 동류항이거든요. AX, BX 그러면 이 A 더하기 B를 해주시고 X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4번째 곱셈 공식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하이라이트 AX 더하기 B와 또 CX 더하기 D거든요. 이것도 전개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ACX 제곱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ADX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BCX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B 더하기 D가 되고 이제 동량 이제 요 동량이잖아요. X를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ACX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X 더하기 BD가 된답니다. 이게 5번째 곱셈공식이에요. AX와 CX 곱해서 ACX 제곱 그리고 마지막 B와 D를 곱해서 BD 그 다음에 BCX ADX 다시 BCX ADX에서 AD BC X 이렇게 된 거잖아요. AD 더하기 BCX 이게 5번째 곱셈공식이에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식에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7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이 나왔죠. 이 상수항은 요 2와 b를 곱한 거잖아요. 곱하기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럼 b는 얼마인가요? 암산하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a 부분은 어떻게 구하죠? 요거와 요거 합이에요. 다시 요거와 요거 합이에요. 자, 요거와 요거 합. 그러면 b는 방금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b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암산을 할게요.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요는 2x죠. 2x. 자, 다시 마이너스 21가 2. 자, 그럼 마이너스 19가 되죠. 따라서 이 a 값은 마이너스 19가 된답니다. 자,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한 곱셈 공식이었어요.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 숙제. 오늘 주무시기 전에 노트에 곱셈 공식 100번을 적고 주무세요. 예, 꼭 적으세요. 확인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 자, 24번. 자, 음소거. 자, 음소거 해주세요. 자, 음소거 해주세요. 예. 백제에서 고구려 바꾸셨네요. 다음에는 신라로 들어오시겠네요. 참고로 고등 수학 할 때는 그 신청하신 닉네임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예, 제가 이제 그 7월 19일까지 신청받고 줌 접속은 신청자에 한해서 이제 공개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제가 바로 이제 올릴 거거든요. 예, 다음에는 신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 이제 신청하신 닉네임으로 꼭 들어오셔야지 제가 확인하고 예, 입장을 할 겁니다. 당연히 입장료는 무료고요. 자, 이제 인수를 볼게요. 인수 고등학교 때 항상 그 뭐 지수, 정수, 인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인수는 우리 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성함이었어요. 그 최인수 선생님인데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생각났어요. 인수 하면 뭐 생각나나요? 인수하면 저는 선생님 생각나는데 소인수 분해를 생각하셔야 돼요. 소인수 분해. 자,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는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 분해를 했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처음 들어와서 소인수 분해를 다루는데 소인수 분해가 이거였잖아요. 12를 소수로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걸 자 소수 2, 3, 5, 7 뭐 2로 나누면 2, 6, 12, 2, 3은 6 마지막에 소수가 나왔잖아요. 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얘네들을 다 곱하면 된다. 곱하니까 2가 몇 개인가요? 2개죠. 3이 1개죠. 그래서 이 12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 2와 3을 뭐라고 했죠? 소인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고요. 자연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거든요. 그 개념을 이제 확장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일반적으로 인수라고 하면 이제 약수의 개념을 좀 확장해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약수라고 하면 우리가 수에서 약수를 다루고요. 이제 문자까지 포함해서 나타낸 게 인수예요. 즉 A와 B 곱하기 C일 때, 자, 우리가 12는 3 곱하기 4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3과 4는 12에 뭐라고 하냐면 약수라고 하죠. 그리고 인수라고 해요. 인수. 약수라고 하죠. 3과 4를 12에 약수라고 하는데, 인수는 더 문자까지 이제 오래 확장해서 표현하는 개념이거든요. 즉, B와 C는 A에 뭐가 되냐면 인수라고 해요. 인수. 그러니까 약수의 기능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B와 C는 A에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라고 해요. 인수. 그래서 다항식 A, B, C에서 A를 B 곱하기 C로 나타내어질 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MA 더하기 MB가 뭐였죠? MB? 자, M은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건 분배 법칙이에요. 물론 지금 인수분해를 한 건데 분배 법칙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MA 더하기 MB가 다항식 이 다항식을 M이라는 다항식과 그리고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을 곱으로 표현했죠. 맞나요? 이게 바로 이 표현과 같은 거죠. M 곱하기 A 더하기 B가 같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했잖아요. 이 m과 a 플러스 b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의 인수라고 해요. 인수라고 해요. 이 과정을 무슨 분해라고 한다? 인수분해라고 해요. 자, 소자가 없을 뿐이지 소인수분해는 자연수를 소인수분해는 이건 소인수분해한 거 아니죠. 다시 12의 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소인수분해는 어떤 자연수를 소수의 곱으로 소수 2와 3, 뭐 또는 5, 7 이런 식으로 소수의 곱으로 표현했죠. 이 과정을 소인수 분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는 어떤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라고 하고요. 이 각각을 뭐라고 하냐면 이 다항식의 인수라고 해요. 인수. 그러니까 약수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확장해서 이제 표현한 거고요. 공통인수는 다항식의 각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인데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공통인수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인수를 구하려면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 분해를 해야지 인수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인수 분해를 해야지 우리가 보세요. 소인수를 알려면 무슨 분해를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반드시 소인수 분해를 해야지 소인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인수 분해를 해야지 인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인수 분해의 원리는 분배 법칙이거든요. 이게 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분배 법칙이에요. 공통인 항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어, 숫자가 보이시죠? 그러면 2와 32의 최대 공약수로 묶어야 돼요. 묶으시면 2의 x제곱 빼기 16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어, 바로 설명할게요. 이거를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면 a제곱 빼기 16은 뭐 하냐면 이거 같죠? x제곱 빼기 4의 제곱과 같죠? 그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바로 뒤에 걸 한번 볼게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합차. 이거 인수분해 a제곱 빼기 b제곱은 a 플러스 b와 a 빼기 b예요. 왜냐하면 곱셈 공식 방금 배웠잖아요. 곱셈 공식이 곱셈 공식의 여기 바로 뭐냐면 인수분해예요. 반대되는 과정이죠. 자, 보시면 요거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곱셈 공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 첫 번째 배운 게 이거잖아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잖아요. 이게 오른쪽 가는 게 곱셈 공식이에요. 그러면 왼쪽 가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아시겠죠? 방금 곱셈 공식 5가지 배웠는데요. a 플러스 b의 제곱 첫 번째였는데 a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전개. 곱셈 공식은 전개 한 거예요. 인수분해는 이제 곱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전개를 한 개의 곱셈 공식인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고요. 이걸 인수분해 한 개 이거예요. 즉 a 플러스 b, a 플러스 b라는 곱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b는 이거의 인수라고 이제 하는데 어, 지금 곱셈 공식의 역가정이 인수분해니까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을 완벽히 외우시면 좌변과 우변을 바꾸면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곱셈 공식의 역 반대 즉 좌변 우변 바꾸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그러면 a제곱 빼기 2ab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은 곱셈 공식에서 뭐죠? a 빼기 b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고요. 합차 a제곱 빼기 b제곱은 또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20 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를 어떻게 될까요? 자, 인수분해를 할게요. 인수분해 하면 2는 앞에 두고 자, 합차 공식 세 번째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4, x 빼기 4가 됐죠.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히 2에 x 플러스 4, x 빼기 4 됐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또 할게요. 이거를 좀 이따가 다시 풀어볼게요. 요거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분해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 예제를 다뤄볼게요. 방금 인수분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나타내는 거 인수분해 했고요.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가정이다. 전개가 바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했고요. 인수분해는 전개역이다. 이게 됐죠? 공통인수로 묶어내야 인수분해 옳게 한 것은 분배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3x 제곱 더하기 6x. 자, 보세요.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예, 이거예요,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웃어서. 네. MA 더하기 MB를 뭘로 묶어낸다? M으로 묶어낸다. M으로 묶어내면 A 플러스 B,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0번째 곱셈 공식, 0번째 곱셈 공식. 자, 0번째 곱셈 공식은 분배 법칙이에요. M으로 공통인 항으로 묶어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인수분해 공식 0번째.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였죠. 자, 그러면 3x 제곱과 6x 공통인 걸로 묶어내야 되는데 숫자는 최대 공약수로 묶어내면 돼요. 최대 공약수 얼마죠? 3이죠. 3으로 묶어낼게요. 3으로 묶어내고 그리고 x 제곱과 x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x죠. 그럼 3x로 묶는 거예요. 묶으니까 앞에는 3x로 나누면 x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뭐가 되죠? 2가 되죠. 인수분해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전개를 해보세요. 이게 나오는지. 3x, x는 3x 제곱 되죠. 3x 곱하기 2는 6x 되죠. 그럼 된 거예요. 이 과정을 무슨 과정? 인수분해.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한 거는 무슨 과정? 곱셈 공식에서 전개한다고 그래요. 전개한다고 그럽니다. 자, 최대 공약수 묶어냅시다. 최대 공약수 2와 8에 최대 공약수 뭐죠? 2죠. 자, 그리고 xy와 x 공통인 항이 뭐가 있죠? x가 있죠. x 묶어내서 따라서 y 빼기 뭐가 되죠? 4가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인수분해 한 겁니다. 자, 얘는 틀렸죠?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1번도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10x에서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를 묶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0이 있는데 마이너스 빼내고 2와 10의 최대 공량수는 2죠. 따라서 2로 묶어냅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냅니다. 그리고 x제곱 x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x 그리고 뭐가 되죠? 플러스 5가 되죠.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0x 맞나요? 답이 맞네요. 마이너스 2x 답이 틀렸죠? 네, 틀렸네요. 전개해 보세요. 전개하시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10x 이게 나오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기본적인 인수분해예요. 0번째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묶어내야 되겠죠? 마 3, 마 12에서 마이너스 3과 12의 최대공량수 마 3. 그리고 x 해서 x 묶어낸 거예요. 그러면 y 플러스 4가 되나요? 전개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3xy가 되고요. 이거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12x 되죠. 맞죠? 그럼 4번이 일단 정답이네요. 4번은 인수분해 바르게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인수분해. 53 자체가 지금 최대 공약수가 1이죠. 그러면 묶으면 안 돼요. 그냥 얘는 인수분해를 바르게 하면 5와 3은 숫자 그대로 놔두고요. x 3제곱 x제곱 y 공통인 문자가 뭐가 있죠? x제곱이 있죠. x제곱 그리고 앞에는 5x가 남고요. 뒤에는 3y가 남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한 겁니다. 인수분해 한 거예요. x제곱과 그 다음에 5x 더하기 3y 곱으로 표현한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과 같이 아까 곱셈 공식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거였죠.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었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면 이런 식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의 제곱인 형태. 물론 여기에 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다항식의 제곱인 형태로 되는 것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수를 자연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제곱수라고 했죠. 루트 단어에서 어떤 다항식의 제곱꼴로 되는 거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3의 a 플러스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인데 완전 제곱식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을 두 개를 곱셈 공식 두 개를 가져올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었고요.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었죠. 맞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게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인 인수분해 형태는 바로 이 과정이에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한번 보시죠. 어, 예제를 볼게요. 완전 제곱식 아닌 것은 그러면 이 과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번은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거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의 제곱 해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x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곱셈 공식에서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x 곱하기 2 이렇게 됐죠.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됐죠. 이거 조금 이따가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지금은 눈에 익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서 이게 무슨 식입니까?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요.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3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얘는 1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3의 곱하기 1이죠. 맞나요? 2 곱하기 3의 곱하기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되나요? 3a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요. 맞나요? 3a 전체 제곱하니까 9a 제곱. 그리고 1의 제곱하니까 1이 되고요. 2 곱하기 3a 1 하니까 6a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도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고요. 3번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3번은 이제 바로 보시면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건데요. 3번, 4번, 5번은 쉽게 하는 방법이 이제 바로 인수분해 공식에서 이거는 지금 배운 겁니다. 이건 배운 거고 이거거든요. 인수분해 공식이 이제 일반적인 인수분해 공식이 4번, 5번인데 4번, 5번인데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인수분해해야 돼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을 인수분해해야 돼요. 그러면 원리가 이거예요. 어떤 두 수 곱해서 8이 되는 두 수 그리고 더해서 x 개수 6이 나오는 수를 찾아야 돼요. 뭐가 있죠? 4와 2가 있죠. 자, 한번 써볼게요. 4와 2를 곱하면 8이 되죠. 그리고 두 개를 더하니까 6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x제곱이니까 x 내려주시면 돼요. 자, 적으면 여기 x 내려주시고 가로줄 x 플러스 4 세로줄 그 밑에 x 플러스 2 이렇게죠.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따라서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x 플러스 4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와우, 보세요. x제곱 됐죠? 그리고 4x, 2x에서 6x 됐죠? 그리고 4, 2, 8 대충 원리는 아시겠죠? 곱해서 이 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와 이거 합이잖아요. 이 개수가. 그래서 4와 2의 합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1번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플러스 4와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고요. 자, 이어서 3번을 먼저 볼게요.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8이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 자, 볼게요. 곱해서 마이너스 18. 뭐가 있죠? 63 냉면 먹고 싶네요. 자, 죄송합니다. 광고를 해서. 어, 부호가 진짜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되고요. 합이 3이 나야 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보세요. 63 마이너스 18 나오고요. 더하니까 뭐가 됐죠? 3이 나왔죠. 그리고 x 제곱일 때는 x 내리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답 적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 플러스 6 이거 하나 쓰고요. x 빼기 3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6 그리고 x 빼기 3 이렇게 돼요. 자, 인수분해 된 겁니다. x제곱 그리고 6x 마이너스 3x 하니까 3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자, 2번도 자 보세요. 곱해서 18 합이 마구 36 마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눈에 보이니까요. 곱하니까 18 더하니까 마이너스 9 그리고 여기는 y 제곱이니까 y
내리면 돼요. 따라서 이 값, 여기는 yy 가로줄 y 빼기 3, y 빼기 6으로 뭘 한 겁니까?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자, 4번을 볼게요. 또 곱해서 마팔 더해서 마이너스 2, 4와 2,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y 됐나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따라서 인수분해 y 빼기 4, 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단지 요거 y제곱 조심하셔야 돼요. y제곱 조심. 이 부분은 그냥 y만 내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곱해서 12, 합이 7. 뭐가 있죠? 어, 3, 4 있죠. 3, 4. 곱하면 10이고요. 더하면 7이 되잖아요. 그리고 y제곱이니까 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는 x 그대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되냐면 x 플러스 3y 그리고 x 플러스 4y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됐죠? 이렇게 x제곱 그리고 3xy 4xy에서 7xy 됐죠? 그 다음에 12y제곱. 자, 그리고 6번도 마찬가지. 자,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죠? 3, 4. 그리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죠. x 그리고 가로줄 적으시면 된답니다. x 더하기 3y 됐죠? x 더하기 3y 그리고 x 빼기 4y 이렇게 됐죠. 인수분해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4번 가정을 인수분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예제를 또 풀어봐야 되니까. 일단 4번이 답인가요? 완전 제곱식 아닌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4분의 1이죠. 곱해서 4분의 1.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뭐가 있죠?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가 나오니까 이게 같은 수가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단 x제곱 개수가 1일 때.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 곱하니까 4분의 1이 됐고요.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리고 같은 수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 x 빼기 2분의 1, x 빼기 2분의 1인데 이렇게 쓰지 않죠. 같은 식이니까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 된 거예요. 자, 이게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3번은 숫자일 때는 어, 최대 공약수로 묶어주세요. 일단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인수분해 할게요. 곱해서 1, 합이 2가 되는 게 1, 1,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3에 x 플러스 1에 x가 아니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y죠. 이거는 3에 y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도 뭐가 됩니까? 완전 제곱식. 4번 완전 제곱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5번은 또 4로 묶어낼게요. 4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자, 이 자체는 지금 곱해서 4가 되고 합이 2가 된 수가 있나요? 같은 수 중에서? 없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아요. 인수분해도 지금 되지 않아요. 유리수 범위에서. 네. 그래서 5번이 완전 제곱식이 일단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아닌 것은 그럼 완전 제곱식을 보면 자,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데 잘 보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x제곱 더하기 아까 ax 더하기 b일 때 이게 곱해서 b가 되고 합이 a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이 같아야 되겠죠. 이게 더해서 a가 되려면 이걸 반으로 나눈 값이 2분의 a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곱한 게 뭐가 돼야 돼요? b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 꼴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거의 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곱한 게 b가 돼야 되죠. 그래서 b는 2분의 a의 제곱일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아닌 것은 보시면 일단 반의 제곱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숫자만 볼게요. 이 4가 이 반의 제곱이 되나요? 2분의 a 제곱 되죠? 이 반 하니까 2가 되고 이거 제곱해서
4 나오죠. 그럼 1번은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볼게요. 뭐 요거 이렇게 되죠. 55 마마 이렇게 하면 되죠. 곱하면 25 되고요. 합이 마이너스 10이 되죠. 물론 요 2로 나눈 값 확인해 보면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10 얘가 이제 마이너스 5잖아요. 얘 제곱한 게 25가 나오죠. 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 완전 제곱식 되고요. 자, 이때는 조심해야 될 게 x 제곱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3으로 묶고 되고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걸 인수분해 볼게요. 3, 1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곱하면 3, 더하면 4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이 값은 3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되지만 완전 제곱식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도 보시면 이제 4번과 5번이 우리가 이제 남은 마지막 인수분해 하는 방법인데요. 5번이에요. 자, 5번이 어떤 경우냐면 바로 예제를 이걸로 볼게요. 자, 9y 제곱. 자, 이제 이걸 인수분해 해야 될 거예요. 9y 제곱 더하기 24y 더하기 16인데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앞에 숫자가 1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곱해서 9가 되고 그리고 곱해서 16이 되고 자 이렇게 각각의 곱의 합이 24가 나야 돼요. 와 헷갈리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숫자를 끼워 맞춰야 돼요. 물론 저도 지금 끼워 맞추거든요. 자 3, 3 이렇게 하면 되나? 3, 3, 4, 4 이렇게 하니까 3, 4, 12 3, 4, 12 더하니까 24가 나오죠. 와우 이렇게 돼요. 그리고 y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y 더하기 4 같은 게 두 개니까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하거든요.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 돼요. 3y 더하기 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자, 이건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곱해서 2가 되고 곱해서 18이 되고 그리고 이 크로스 곱의 합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0이 나야 돼요. 자, 이런 숫자를 찾아보세요. 1, 2 곱해서 2가 되는 경우는 1, 2고요. 곱해서 18 되는 경우를 끼워 맞춰야 돼요. 3, 4, 3, 4 뭘 할까요? 4, 2, 8, 3, 2, 6. 저도 지금 끼워 맞추고 있어요. 숫자를 지금 대입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6, 3. 뭐 있죠? 6, 3, 3, 6, 3, 6, 3, 6 이렇게 하는 게 될 것 같네요. 자, 보세요.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면 일단 18 나오죠. 그리고 두 개 곱하면 2가 나오죠. 그리고 이 곱의 합이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요. 자, 이거 얼마죠?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6이죠. 두 개 다니까 얼마죠? 와우, 마이너스 10이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적어줄 때는 요 가로줄 적어주시면 돼요. 단 여기가 x 제곱이니까 x 내려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빼기 3 그리고 2x 빼기 6으로 인수분해 돼요. 확인해 보세요. 2x 제곱 생겼죠. 그리고 뒤에 거 곱하니까 18 생겼죠. 그리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대충 원리는 아시겠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에서 마이너스 10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인수분해 방법이고요. 자, 예제 몇 개 풀고 이제 정리할게요. 예, 이제 마칠 때 다 됐습니다. 인수분해 하라. 자, 인수분해 몇 번째 공식인가요? 공통인 항으로 묶는 0번째죠. 그럼 3x로 묶어낼게요. 그럼 x 더하기 3y 인수분해 됐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시면 네 번째 쓰세요. 곱하기 더하기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 겁니다. 자, x 제곱 빼기 9는 눈에 보이시죠? 얘는 합차 공식이죠. x 플러스 3,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마지막 다섯 번째 곱해서 6이 되는 수,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그리고 이 크로스 곱의 합이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5가 나와야 돼요. 자, 끼워 맞춥시다. 자, 곱하기 1, 6 할까요? 2, 3 할까요? 저도 몰라요. 끼워 맞춰야 돼요. 이것저것 해보죠. 지금 2, 3, 그리고 2 이렇게 하면 되나요? 2, 3은 6, 2, 4. 4, 1로 할까요? 끼워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2, 3, 4,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좀 빠르죠? 제가 이
한 타임으로 지금 끝내기 위해서 지금 빠르게 진행하니까 이해 안 되신 분은 유튜브를 활용하세요. 방금 16으로 했나요? 16, 그 다음에 23, 23 이렇게 했나요? 23으로 했죠. 다시 적을게요. 23, 그 다음에 2, 14, 14, 14죠. 14. 이렇게 하니까 되죠. 자, 보세요. 곱하니까 3이 되고요. 곱하니까 8이 돼요. 근데 플러스 5가 나야 되니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곱하니까 6이 나오죠.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리고 크로스 마사, 마삼이죠. 여기 마삼. 크로스 하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 크로스 하니까 8 됐죠. 두 개 더하니까 뭐죠? 5죠. 그러면 인수분해 된 거예요. 자, 적어 주실 때는 가로줄 2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확인해 보죠. 6x 제곱 그리고 8x 마이너스 3x에서 5x 맞죠? 그리고 이거 곱하니까 마사. 와우, 인수분해 된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인수분해 0번째 공식이에요. 첫 번째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공식이에요. 세 번째 공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공식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공식이에요. 다 한 거예요. 자, 인수분해 공식 다 한 거예요, 지금.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공식인데, 자, 이거 마지막으로 한 문제씩만 풀고 마칠게요.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숙제하시고요. 한 문제, 기본적인 문제. 자, 1번과 1번 하고 마칠게요. 자, 이런 식의 인수분해 고등학교 때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 경우는 공통의 항으로 묶는 거예요. A 빼기 B를 대문자 A라고 둘게요. 그러면 A 제곱 빼기 2, 플러스 2A 빼기 8이 되죠. 인수분해 공식에서 4, 2, 마이너스 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A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4, A 빼기 B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원래 문제 돌려놔야 돼요. 돌려놔. 자, A 빼기 B. 그러니까 이 A를 우리가 치환이라 하거든요. 치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문자가 뭐죠? A 빼기 B죠. A 빼기 B 더하기 4. A 빼기 B 빼기 2. 와우. 인수분해 된 거 이게. 이게 인수분해 된 겁니다. 복잡한 시간이 아니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공통인 항으로 묻는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때는 다음 식 인수분해하라. 눈에 보이시는 게 y 빼기 1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걸로 묶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것도 치환이지만 바로 묶을게요. 이걸로. 예. y 빼기 1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남죠? 여기는 x 남죠. 따라서 요 x 적어주시고요. 여기는 뭐가 남죠? y가 남죠. 와우, 인수분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y 빼기 1이 공통으로 있을 때 공통으로 묶는 방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y 빼기 1로 묶어주니까 이쪽에는 x라는 항이 남고요. 이쪽에는 y라는 항이 남았어요. 자, 3번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자주 많이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때 다시 해요, 이거. 우리 7월 19일부터. 눈에 보이시는 게, 요게 y로 묶는 거예요. y 묶으니까 x 빼기 1이 되고요. 그리고 또 x 빼기 1이죠. 여기는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한 요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1로 묶는 거예요. 자, 묶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1 그리고 y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왜냐하면 x 빼기 1로 묶으니까 요는 y가 남고요. 1이 남죠. 그래서 y 플러스 1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한번 해보시고요. 이 복잡한 식 인수분해가 좀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숙달하신 다음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다루시면 돼요. 어, 이번 타임에 2단은 끝났어요.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한 타임으로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2차 방정식 들어가고요. 또 함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이제 들어갈 겁니다. 네, 오늘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요.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또 주말 1박 2일 동안 또 12시 지나서 1박 2일이니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 유튜브에 바로 올리겠습니다.